그래? 누가 끄는 걸로 알고 있어? 혜원이 스스로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오기를 바라야지. 봅시다. 일단은 뭐 모의고사부터 진행을 하겠고, 중간에 선생님이 한번 봐서 교과서 그 2개 세트 분량이 한 일과 전체 한 절반가량의 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거 절반만 수업하기엔 양이 좀 적어서 모의고사랑 적절하게 좀 배합을 해서 좀 선생님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5개씩 나가고 마지막 그 좀 긴 것과 일과를 같이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잘 조율을 할 테니까 드리는 자료에 맞춰서만 잘 해오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8월 말까지가 주말 수업까지가 한 세트가 딱 예정되어 있고, 일정은 화요일하고 토요일 1시입니다. 알겠죠?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동안고는, 저거 있는 거 있어? 니네도 잘하면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하긴 하니까, 그지? 13일? 이때 해? 모르겠어. 5시야? 그럼 끝나고 바로 가면 되겠네? 너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부스를 하루 종일 빌리는 게 아니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타임별로. 학생들을 이제 교대하고. 대현이는 뭐 안 나온 게 없어? 그거 지원을 해야 지원하는데 요청을 해야 그 부스를 주는 거잖아. 근데 동아리에서 아직 저기 모르네? 그거 뭐지? 부스 하는 건 다 정해져 있고, 그 동아리 내부에서 하냐마냐를 상주할 아이들. 동아리는 보통 몇 명이나 돼? 20명. 그래? 동아리가 종류가 되게 많은가 보네. 그래? 대현이는 무슨 부야? 과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는 무조건 해야지.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물고기 막 헤엄치는 거 막 무동력으로 막 헤엄치는 물고기 막 이런 거 막 하지 않아? 동안고 니네 아니야? 부은고인가? 부은고가 그 과학중점 그것 때문에 맞아. 그 뭐지? 그 어항에다가 무슨 식물 키우기 뭐 해가지고 그 키트를 팔았어.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토요일 날 7시까지 일을 하니까 와이프가 독박 육아를 하니까 애들 데리고 매년마다 저기를 갔어. 가가지고 부스에 가서 애들 무료 체험하고 막 어디야 페이스 페인팅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되게 좋게 봤거든. 가려면 가세요. 근데 대현이가 그러면 저기 뭐야 일정은 준이는 맞췄고, 그럼 대현이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네. 좋습니다. 동아리 축제가 관건이겠네. 주말 수업 때. 9월 29일까지니까 동아리 축제 기간까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맞춰봅시다. 동아리 축제 기간으로 시간을 정할게요.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추석 전에 여러분들처럼 끝난 학교들이 있고, 시험 끝난 학교도 있고, 추석 다음 주에 또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어서 방금 평촌고만 해도 10월 16일부터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쌤도 좀 골머리가 아프다. 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쉬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명절은 좀 2다리 뻗고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이게 또 안양시내 학교가 그 정도도 단합이 안 되나? 안 그래? 되게 섭섭합니다. 진짜. 그거는 뭐 선생님 재량이고, 내 재량은 아니고. 어쨌든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13일이라고 할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도 많지 않은 양이고, 모의고사도 글쎄요 24년 몇 년? 23년 9월? 23년 9월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좀 관건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전에가 6회차의 수업에서 시험 범위 1회독이 다 끝날 예정일 거고, 몇 번이고 상관없이 하나, 둘, 셋, 넷, 직전 보강까지 5번. 그 다음에는 한 5회가 되겠네요.
5회 정도의 수업이 있을 거고 5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목표를 정하고 공부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6회 동안에 글쎄 뭐 각자의 공부 방법들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선생님이 그 통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강사로서 언제까지나 그 낭만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영어를 너네들한테 가르치고 싶다라는 취지하에 진짜 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내신 대비의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다 보니 선생님이 야 암기가 무슨 영어야 라는, 솔직히 나는 최모 어학원을 진짜 끔찍이도 증오했던 사람이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딱 봤을 때 최모 어학원의 동안고가 몇 명이야? 그러면 이제 신규생이나 뭐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신규생이 또 들어왔어요. 양명여고에. 그래서 지금 양명여고 한 6명 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생이 들어왔길래 양명여고는 지금 그 최모 어학원 저기 뭐야 출신이야. 그래서 최모 어학원은 양명여고 몇 명이야? 52명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띠바 도대체 뭐가 내가 쟤네들과 다른 게 뭐야 라고 막 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맞아, 결과가 나오니까 52명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 안 그래? 그치?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52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어. 물론 중학교 때부터 잘 구워 살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2 때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 건 또 운만 작용해서는 안 그럴 거야. 뭔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최선이 제일 좋아하고 강정규가 제일 싫어하는 암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니네 멱살 붙잡고 이거 못 외웠어 이러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뭐 허공에 대고 전두엽에 눈을 펼친 다음에 막 따발따발 외우라고 강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통암기는 선생님이 평소에 얘기한 어떤 요거 내가 얘기한 거를 다르게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 전문을 다 암기해라라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가능할 거고, 소수의 친구들만 가능한 일일 거고, 이제 내가 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거 걱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지 라는 것이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내가 예다음 그다음 부연 설명을 했고 그다음 대조를 이어나간 다음에 예시를 들었고 결론을 지은 글, 이렇게 이제 글의 플로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6회 수업 동안에 9월 중순 전까지 마무리를 져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거잖아. 내용 이해부터 제대로 좀 가져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대로 된 내용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숙제로서 학원에서는 이제 역시나 보이기용으로는 숙제로 문제풀이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풀이는 드린 거지만, 첫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독보입니다. 독보를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꼭 독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져가라 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빈칸도 할 수 있는 거고 서술형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9월 중순까지 통암기, 즉 완벽한 내용 이해에 대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완벽한 내용 이해는 뭐다? 첫 문장 읽었을 때 어떤 글인지에 대한 빠른 판단,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갔지라는 진짜 반복적인 어떤 지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라는 생각이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의 통암기 방식의 어떤 시험 문제풀이는 90점에 다가갈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 서술형에 관련된 거, 나머지 그러면 2회독을 돌 때, 이때 1회독이 끝날 테니까 두 번째 바퀴 돌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에 집중할 거냐면, 첫째, 지금도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왔지만 어법 어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생각이야.
이거는 이제 동반이어 패턴들 이때 충분히 좀 다를 거고, 그러니까 기본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바퀴 돌 때도 얘기하겠지만 주요 어법에 대해서는 왜? 주요 어법이 다 뭘로 이어져? 이게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치? 핵심 어법 포인트들이 있는 문장, 특히나 긴 문장, 그리고 주제가 되는 문장, 이런 것들이 항상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패턴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작, 배열 포인트와 조금 이제 오버해서 가면 이제 요약문이 사실 끝판왕이거든. 요약문은 그냥 진짜 선생님이 임의로 생각한 이 지문을 요약한 문장의 내용을 내가 임의로 여기 글 안에 있는 내용의 단어나 혹은 보기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아예 주어지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필요하면 어형 변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서 넣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조건문 때문에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크게 선생님이 여기에 더 힘을 못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여기를 못 가, 나도. 더 자세하게, 두 번째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간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수업보다는 이런 여러분들의 워크북이나 이런 어떤 이 연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할 테니까 이번 시험 대비 글쎄 소들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심사로 선생님이, 그렇다고 외양간 안 고칠 거야? 고쳐야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동안고를 어떻게 해야 또 여러분들 후배들도 또 어떻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지표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테스트는 어떻게, 아까 대현이 뭐 남았어? 빈칸? 요거는 수업 끝나는 대로 저기 뭐야? 아, 시간을 잡았구나. 요거 선생님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알겠지? 여기 시간도 없을 테니까 좀 최대한 잘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1시. 갑시다. 자, 먼저 이제 걱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라는 소재였고요. 중간중간 어법이나 흐름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면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get rid of, 제거하도록 걱정을 의지라는 것과 함께, 이게 해결책이 되겠죠. 의지와 함께 걱정을 제거하고자 장려하는 것이 그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What you need to tell your worrying children. 걱정하고 있는 너의 아이에게 네가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바로 뭐다? willpower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 의지로 걱정을 멈출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convincing이냐, convince냐는 이건 대표적인 어법 문제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동명사 주어냐, 명령문이냐. 이 둘의 차이는 뭐야? 본동사의 유무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동사가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얘는 동명사 주어로 쓰였구나. 명령문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걔가 본동사가 되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사가 동명사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단지 확신시키는 거. 컨빈스의 동사의 모양의 특 뭡니까? 아이고. A of B라든지 이때 B는 명사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고 혹은 A 대절의 형태로서 많이 나옵니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이죠. A에게 대절을 납득시키다. 단지 너의 아이에게 미안 얘가 본동사가 아니야. 미안. would be 얘가 아니야. 뒤에 있었죠. isn't 여기가 본동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that 대해서 너의 아이에게 that 대해서 납득시키는 것은 걱정이라는 건 senseless 의미 없는 거야. 두 번째 that 그들이 would be more content 더 만족할 거야. 그들이 didn't worry 걱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더 만족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단지 납득시키는 것은 isn't going to stop 목적어 from ing죠.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애들한테 야 걱정 의미 없는 거야. 그지?
그냥 네가 걱정하지 않으면 그게 더 만족감을 주는 거야 라고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은 걱정을 하는 걸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뭐가 해결책인데?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죠. 자, for some reason, 몇 가지 이유 때문에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이 seem to believe,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니아라고. 걱정이라는 건 어떤 삶의 사실이다. 오버 위치냐 그냥 위치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는 뒤에 문장의 패턴을 보고 인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거 보시고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이 나왔구나 이런 거죠. 즉 아이들이 거의 통제가 할 수 없다, 아예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사실이라고. 여기서 they는 young people들이 되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를 거의 할 수 없거나 아예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구문으로서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어? It seems 대절의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요 밑에다 한번 바꿔보시고 밑에 공란 크게 있죠? 거기다 바꿔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칠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내 디아는 what is the fact of life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젊은이들은 don't even try to stop. 자,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치? 요 don't의 부정으로서 try to를 부정하는 거고 얘는 이 not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try to 하니까 노력은 하는 거야. 근데 뭐야? to 동사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노력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심지어 멈추려고 노력하지조차도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그냥 걱정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걱정을 아예 멈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Therefore, 따라서 자, 인과관계입니다. 따라서 you need to convince 또 나왔네. A 대절 A에게, 즉 그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납득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뭐 내디아라고. 걱정이라는 건 like guilt and fear, 죄책감이나 두려움과 같이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anything but은 never의 의미야. never. nothing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다. 얘는 뭐야? nothing more than은 only의 의미야. only. 그러니까 오직 그건 뭐다?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감성일 뿐이다. 걱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감성처럼, 감정처럼 지금 뭐가 필요해?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야. 걱정이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렇지? 걱정이 본동사일 동사일. 즉 걱정이라는 것은 is subject resistant to the power of will. will이 명사로 쓰면 저거 뭐야? 죽기 전에 쓰는 거. 유서란 뜻도 있고 의지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지의 힘이 뭐한다? subject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그러니까 모든 감정처럼 의지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의지에 저항력이 있다라는 건 뭐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자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worry 그렇게 큰 거 아니야. 그냥 감정일 뿐이야.
그리고 뭐일 뿐이야? is 그냥 의지의 힘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그 젊은 사람들에게 네가 납득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therefore라는 연결사 때문에 앞뒤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ay와 tell의 차이점을 여기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될 텐데 say는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이거부터 우리가 보기 편하죠. A에게 B를 말하다라니까 명사 두 개가 반복적으로 간목직목으로서 연장이 돼야 되겠고 say는 이제 목적어가 이제 나와야 되고 B를 말하다 누구에게? to A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편하죠. 얘가 3형식, 얘는 4형식 패턴이라 뒤에 나오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들에게 데디아를 말하다 누가 봐도 4형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말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데디아라고. 그들이 제거할 수 있다. amplify는 증폭시키다는 뜻이죠. 걱정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뭐함으로써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랬죠. 그래서 그것에 즉 걱정이라는 것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refusing 거절을 함으로써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삶으로부터 그 걱정을 뭐 할 수 있어?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거에다 동의어, remove나 get rid of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마무리. 그래서 explain, 얘도 3형식 동사야. 설명하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전치사 명사를 쓰려면 얘 전치사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쓰려면 전치사 명사로 써줘야 돼. 얘는 그래서 될 수 없어. them that은 우리가 4형식일 때 아까처럼 tell처럼 그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세요. that이야라는 걸. 만약 그들이 refuse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걱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뭐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리가들리스 오브니까 명사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어수는 의주동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걱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거절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국 멈추게 할 것입니다. 뭐 하는 걸? stop ing는 멈추게 하다. stop to 동사는 멈춰서 to 동사를 하다. 이런 뜻이니까 멈추게 될 것이다. feeling worried. 얘가 2형식 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보어가 필요하니까 분사의 pp로서 감정 동사의 pp로서 써줘야 그 감정을 느끼다의 뜻이 되는 거죠. 부사라서 안 되고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즉 걱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동사 will begin to experience,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will stop, will begin to. contentment, 만족감을요. 뭐에 대한 만족감? 동반되는 worry-free life, 무슨 free 하면 없는 이란 뜻이니까 걱정이 없는 어떤 삶의 동반이 되는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복잡했어요. 그렇죠? 24년 9월이었습니다. 20번. 자,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정보화 시대의 변화의 극대화. The need to pursue variation in information age. 이 정보화 시대에서 변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변화에 대한 추구는 필수적이죠. Essential virtue in information age, 이 정보화 시대에서 필수적인 덕목, 바로 그게 뭐다? 변화의 추구인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정보화 시대 변화를 추구해야 덕목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는 오류의 방지와 일관적인 반복 가능성의 변화를 최소화하기보다는 창의성을 위해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즉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 글의 내용이었어. 그래서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회사들과 그리고 많은 팀들에게 있어 목표는 is 바로 뭐다? 더 이상 오류의 프리벤션이 아니다. 그리고 예와 동의어가 되셔야 되겠죠. 같은 맥락의
포인트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 가능성이 일어나려면 오류의 방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이상 오류의 방지가 아니면 반복 가능성의 형태가 아니다. 목표는 정보화 시대에서. 반대로 그럼 이 반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얘를 유추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건 바로 창의성이며 속도이며 킷니스, 예리함. 이 세 가지가 바로 요즘 시대에 추구하는 덕목인 것이다. 그래서 Industrial Era, 이 산업화 시대 속에서는 산업화 시대는 정보화 시대 이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이전을 얘기하는 거지. 산업화 시대의 목표는 바로 최소화하는 거야. 뭐를?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옛날 이야기였어. 하지만 그럼 과거 이야기에 더불어서 현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항상 과거와 현재를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 대조 형태로 지금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꼭 버시나 하웨버가 없더라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했을 때 필자가 강조하는 건 지금이야 결국. 그지? 그래서 현재 창의적인 현대 어떤 기업에서는 최대화시키는 것이 eradicating, 근절하는 것이 뭐를?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앞에 있는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돼야 대립구조가 되겠죠. 그것이 덜 필수적이다, 더 필수적이다. 더 필수적이다가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변화를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 these situation이라는 상황의 자체가 어느 상황이야?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걸 이 뒷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문장 삽입 포인트로서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 있겠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관련 뭘까? Making the mistake. 결국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실수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겠어? Variation이 되는 거지. 그렇지? Variation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또는 losing consistency. 그러니까 일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 잃는 것도 뭐야? 결국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필자가 얘기하는 뭐야?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가장 재능이 있는 그것에 이끌어들이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며,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을 고안해내는 것. 그 다음에 또는 A, B 그리고 C의 형태니까 전부 다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그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한 번 더 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변화의 최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리스크는 변화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못하는 것이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니네가 이 리스크의 표현 자체가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결국 리스크는 변화를 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변화에 실패하는 것이 리스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실패하는 거,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을 생각해내는 걸 실패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리스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초록색으로 얘기한 것도 전부 다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When the environment, 환경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것들 역시 변화를 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이게 또 부정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자의 말은 결국 변화를 해야 한다. 이 얘기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istency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결국 뭐겠어? 일관성은 변화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거, 반복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언급이 돼야 될 거야. 좀 더 가능성이 있어. suppress, 억압받을 가능성, activate, 활성화할 가능성, 신선한 생각, 뭐라기보다는 to bring your company한테 profit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뭔가 신선한 생각을 할 가능성? 얘네들은 마이너스니까 suppress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신선한 새로운 생각은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을 억압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a lot of little mistake, 많은 작은 실수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리틀이라는 표현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 수식어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거의 없는이란 뜻으로 쓰일 때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얼라로브의 명사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리틀에 맞추시는 게 아니야. 리틀은 작은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잘한 많은 실수들, 이게 되겠죠. 그 다음 while sometimes painful, 그게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실수들이 결국 뭐 한다?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얘가 주어로 쓰여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조직이 뭐 할 수 있도록?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도 가능. 왜? 목적격보. 누구? help의 목적격보이기 때문에 to도 가능하겠죠. 배우는데 도움을 줄 거야. 빠르게. 그리고 어는 누구랑 병렬? 앞에 있는 help와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주어를 계속 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많은 자잘한 실수들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뭐의? 혁신적 순환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도 풀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these situations가 나왔어요. these situations. 그러면 앞서 전 페이지에 나왔었던 these situation은 어떤 situation이었어? 어딨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5번 문장의 these situations는 오늘날의 situations를 받아주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온 these situation도 결국 rules와 process가 더 이상 best answer. 여기서 말하는 rules와 process도 얘도 뭐야? 오늘날의 상황이죠. 그렇죠? 이것도 오늘날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아니야. 그럼 rules와 process도 뭐가 되는 거야? 일관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화와의 반대말. 그러니까 규율과 과정이라는 것도 더 이상 최고가 아니며 심포니, 이 심포니라는 것도 isn't what, that, 역시 비동사 뒷자리의 명사 자리니까 불완전이냐 완전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You are going for, 전치사의 목적어가 좀 빠져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what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응? 오늘날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그렇지. 오늘날은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일관성이 더 이상 최고의 방법이 아닌 거지. 그렇지? 일관성이라는 건 이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오늘날은 그래, 변화 추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아까 5번 문장에서 있었던 그 these situation과 이 these situation은 동일한 situation,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곡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추구하는 게, 교양곡도 뭐야? 몇백 년 전부터 그렇지? 유명한 작곡가가, 천재 작곡가가 써왔던 그냥 하나의 표기잖아. 음악, 음표의 표기. 이것도 추구하는 게 아니며, 즉 지휘자도 leave behind죠. 뭐를? 지휘자나 악보, 시트 뮤직. 시트는 종이니까 이런 것들도 내버려다 두세요. 다 이제 변화의 추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왔던 문장이니까 build a jazz band instead. 그래도 재즈 밴드. 야, 이 재즈 밴드가 이건 TMI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재즈 밴드의 특징이 뭐야? 얘네들은 이제 즉흥 연주라고 해서 그거 되게 많이 해요. 즉흥 연주. 까먹었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하죠? 잼 맞나요? 잼 맞아, 그지? 그 막 드러머가 처음에 비트를 주면 거기에 이제 베이스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아씨, 나 이러다가 저기 오는 거 아니야?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단어가 안 떠올라. 그 있잖아, 흑인들 막 연주하는 그 첼로 같은, 아니야, 첼로 같은, 첼로 큰 거 있잖아. 첼로는 이렇게 이거잖아. 첼로는 이거잖아. 첼로 이거 맞니? 콘트라베이스. 맞아. 이걸 둠두둠둠둠둠둠둠 치치치치 저기다가 이제 막 거기 색소폰 같은 거, 이제 악기 연주자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막 와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죠. 진짜 멋있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그 큰학원에서 그 연말 행사 같은 거 한다고 12월 말에 바빠 죽겠는데, 윈터스쿨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연말 행사로 막 그 먹지도 않던 막 당시 30대 때 먹지도 않던 그 막 와인 같은 거 사주겠다고. 저기 어디야? 해와 거기 연주한 거기 바가 아니라 커다란 되게 어떤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연주하면서 막 그 와인 마셔가면서 막 이렇게 비싼 막 이런 거 먹고. 근데 저기 앞에서 이제 초청한 재즈 밴드 와가지고 막 선생님은 그 잼을 많이 보죠. 많이 봤지. 근데 동양인은 약간 그 흑인의 그 바이브가 있잖아. 그걸 못 따라가더라. 선생님이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옛날과는 다르게. 자, 봅시다. 자, 요거 하고. 자, 22번은 새롭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보 확산의 양상. 그러니까 긴급할수록 정보 확산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진다. Spread of information, 정보의 확산. 어디 위해서의 사회적 장벽. In crucial situation.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 속에서의 그 사회적 장벽, 그 위에 있는 정보의 확산. 우리의 성향, 하고자 하는 사회적 어떤 그 장벽을 깨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 이 위기 속에서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장벽을 부수려 하는 우리의 성향. 이게 정답이었죠, 요지. 위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더라도 하려는 성향이 되게 크다. 이렇게 해야지. 보이니까. 자, any new and threatening situation. 새롭고 위협을 주는 상황은요, 5형식 동사죠.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구해요. 또 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죠. 위협 상황이 우리한테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역시나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하기도 해요. 정보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셔야 되겠죠? 소덴용법에서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 보어가 지금 앞으로 강조되고 있는 구조에 대절이 뒤에 있었죠? 소덴용법.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흔한 문장은 주어는 is so 형용사, 너무 형용사에서 that 주어가 동사다라는 원래 이런 기본적 패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를 많이 얘기할 때 이 소덴용법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문장의 보어인 이 형용사가 문장 앞으로 뛰쳐나가서 지금 모양이 so 형용사 다음에 강조된 문장의 패턴은 뭘 일으킨다? 도치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대절이 지금처럼 형성되고 있는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o 형용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럼 항상 소덴용법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법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두셔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새롭고 저 위협을 준 상황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뭐하는 그 재난의 어떤 기간 동안에 while은 절이 나와야 되니까 명사만 나온 걸로 봐서는 during이 전치사로서 맞게 쓰이겠죠.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that normal social barrier, 그냥 보통의 사회적 장벽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종종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어떤 재난의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정보라도 우리가 전달하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we will talk to stranger.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우리가 절대로 평소와 같았었는 생각하지 않을 방식으로 낯선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따가는 나오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혹은 뭐 버스를 같은 거 탈 때 시간이 연착됐어. 그지? 그럼 그 상황, 그 작은 상황에서도 작은 재난 아니겠어? 나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버스나 기차가 제 시간에 안 오면? 근데 마침 또 내가 기다리던 곳에서 플랫폼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 그럼 난 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낯선 사람에게도 평소 같았으면 말도 안 걸고 핸드폰 볼 사이인데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소통이 계속 가져다 주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도 얘기를 나누며 심지어 even relatively low grade
disruption of our life.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disruption, 방금 막 얘기했던 그런 혼란조차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혼란조차도 뭐와 같은 fire drill, 뭐 소방훈련이나 a very late train, 연착된 기차 이런 거와 같은 이런 어떤 혼란조차도 seem to give us,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 뭐를? permission, 허용을. 뭐 하고자 하는 허용? to break, maintain normal etiquette. 그러니까 normal etiquette는 평소에 같았으면 말을 안 걸을 그런 사회적 배리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줄 만한 허용권을 주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뭐? 깨서 뭘 해? talk to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깨는 그런 허용권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더비더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엔터 작업이 좀 이렇게 돼 있나요? 요거? 아, 그래. 그 정도 구분돼 있죠. 전 페이지 맨 아래에 요 더비더비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죠. The more important the event. 이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데 걔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야? 뒤에 있는 동사일 텐데 여기는 동사가 없어. 근데 명사만 하나 딸랑이 있다는 건 뭐야?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portant가 비동사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the more, 더비더비니까 detailed, urgent, the requirement for news becomes, 그 뉴스에 대한 요구가 더 상세해지고 더 긴박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차 연착 이런 거는 뭐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질문하면 좀 꺼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는 건 어쨌든 긴박한가 보다 하고 수용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 같았으면 좀 말도 안 걸 이런 대상들인데 그런 걸로 인해 걸어지게 된다. 근데 뭐가 없이 authoritative source of facts, 어떤 사실의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떤 출처 같은 거 없이는 인든 아니든 간에 that is a newspaper, 그게 신문사든 또는 trust broadcast station,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어떤 방송국이든 간에 루머도 라이,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루머조차도 제대로 뻗어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던 카더라 통신도 다 믿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루머들도 시작이 되게 되죠.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뭘 믿어? 그들의 그룹이 to be in danger, 위험에 처하고 있는 그들의 그룹, 또 그룹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And so, 그래서 비록 루머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feel, 믿어라, 믿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가 계속 because가 되겠죠. because의 주어의 people의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에 뭐하다고?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대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들이 pass it on,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어 동사 사이에만 목적어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루머도 이로 인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 아닐까 싶어. for example 말이야. 방금 루머도 퍼질 수 있다라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죠. 하위 개념. 그래서 만약 노동자가 데디아라는 말을 들었어. 이 고용주의 사업이 was doing badly,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또 사람들이 were going to be made redundant, 이제 막 해고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써? would pass,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그 정보를 pass on 하니까 건네게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또 다른 동료들한테 건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정법의 포인트를 잘 보시면 heard라는 가정법 과거에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고 있다는 시제일치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까지. 그래서 이 루머 자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긴박한 상황이라면, 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얘기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참고로 또 여기
be made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부사 나오면 안 됩니다.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까지 해서 끝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두 주문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23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였고요. 문화가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문화가 과학에. 자, views on whether science가 free from 자유로운지, 문화의 어떤 문화의 상황, 맥락에 자유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글의 내용. 과학은 독립적이다. 뭐에? 문화의 어떤 문화의 맥락에서 독립적일 수 있나? 벗어날 수 있나? 동의어는 아이솔레이션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아이솔레이티드죠. 아이솔레이티드, 독립되어 있나? 고립되어 있나? 자, 사람들이 예술을 문화적 활동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의 경우는 문화의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에서 시작된 게 과학이 문화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인지하는 것처럼 보여. 데디아라고. 예술은 문화적인 활동이다. 우리가 보통 음악, 미술, 영화, 책 이런 것들을 보통 문화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 활동이죠, 그렇죠? That drawn on 이용하는, react against 뭐에 이용하거나 반하는, 뭐에 특정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에 뭐 어떤 반응을 하거나 혹은 반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으로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특정 공유된 어떤 이해, 그렇지?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이런 이해나 또는 특정 가치나 생각 이런 것들에 이용하거나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의 문화적 활동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다. 그런 생각은 다 뭔데? are characteristic of the time and place. 시간과 위치, 장소. 그러니까 너네들과 나도 대한민국이라는 장소 안에 어떤 선생님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너네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시간과 공간을 서로 같이 공유한 그런 가치와 생각, 서로 알고 있는 이해, 그 다음에 그 문화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활동을 일컬어 예술이라고 한다. 그지? 자, 근데 그 시간과 장소는 어떤 시간과 장소? 예술이 만들어진, 그치? 완전한 문장을 띄고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첫 문장이 엄청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죠. 장동이 뭐라고 했지? 통닭 양념이 아니라 말같이 되는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통닭 양념이 아니라. 어쨌든 in the case of science, however, 하지만 과학이라는 경우는 그럼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소재 자체의 포인트를 뭐로 맞춘다? 과학으로 맞춘다 이거죠. 과학 경우에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술이라는 건 하나의 통칭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과학은 얘기가 좀 달라. 일부 과학자들은 뭐 great biologist 이런 사람과 같은 이런 몇몇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걸 in a similar light, 어떤 유사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뭐와? As a historical activity. 역사적 활동으로서 역사적 활동과 유사한 어떤 관점 속에서 과학을 바라봅니다. 그 역사적 활동은 어떤 활동인데? 아커는 비아커도 보면 틀렸다는 거 확실하게. 자동사니까 대표적인. 그렇지? 뭐에 발생하는 특정 시기나 장소에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같은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that means, 두 번째 되시죠? 또 역사적 활동인데 어떤 역사적 활동? needs to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어. 어디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특정 상황,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됐다 보니까 그 특정 시간, 장소에서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 활동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구가 납작하다.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보이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저 바다 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그치? 이런 생각들 말이야.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보게 되는 역사적 활동이다라고 과학을 보고 however, 자, some 얘기했으니까 또 others 얘기해줘야 되겠죠. other scientists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some을 얘기하고 others를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뭡니까? 문장 삽입이나 문장 순서 맞추기에 그 좌지우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좀 달라요. 과학을 뭐로서 보고 있다? 순수하게 객관적, 주관적 축으로 보고 있다. uninfluenced by, 영향받지 않는, by cultural viewpoint and values of those who created. 그 과학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이나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순수하게 순수한 객관적 추구라는 것으로서 과학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문화적 그 과학을 만든 사람에 대한 문화적 관점과 어떤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거지. 이 만든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건 철저한 주관적 가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일 수밖에 없겠지. 이 문장에서는. 그렇지? 어휘 추론으로 쓰기에도 유추 가능하니까 가능하다. In describing this view of science, 이러한 과학의 관점을 묘사할 때, ing, 할 때, 철학자인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The belief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there is 명사까지 보셨으면 완전하다는 거 판단하시고 동격 대시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이 휴즈 레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에 관련돼서 말하냐? 기저하고 있는 어떤 순서가 있다. 세상에 순서가 있다. 기반하고 있는 순서가.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을 또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동사부터 나왔네?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뭐하고 있는? 단순히 있는, 뭐하기 위해서?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지는. 즉 세상 말입니다. 순수한 사실의 세상. Straight of any link with value. 어떤 가치라는 것과 그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 straight of 하게 되면 이 가치 있는 어떤 연관성과는 벗어나 있는 그런 순수한 사실의 어떤 세상인 단순히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에 어떤 기저하고 있는 순서가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 스페이거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야? 수학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지? 발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어딘가에 있고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공식화하는 거고 기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수 과학의 관점에서 보는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을 좌지우지 포인트로 쓴 글이기 때문에 흐름 포인트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문단이었다는 거. 그래서 과학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뭐에 따르면 앞서 말한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의 목표는 결국 뭐 하는 것이야? represent, 나타내는 것이야? 부인하는 것이야. 그러면 지금 디스뷰는 방금 얘기했던 철학자 휴즈 레이시에 관련된 얘기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순수 사실의 세상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유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또 흐름 포인트로 잡기에도 C파트로 좋겠죠. 뭐하는 independently of. 자, independently of는 뭐뭐와 떨어져 독립적으로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어? 아까 썸의 과학자, 썸 사이언티스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라고 가셔야죠. 관계와는 떨어져서 그 과학이 맺고 있는 contingently 혹시라도 to human practice and experience 인간의 관습이나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반적인 관점, 그지? 사람들의 연관되어 있는 관점과 그 과학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와는 떨어져서 순수하게 세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앞서 말한 그 휴즈 레이시가 얘기한 내용의 뒷받침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 여기가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에도 너무 예쁜 자리야. 그치? 왜? 이 장치 때문에 그렇지. 얘를 빈칸으로 놓기보다는 얘를 빈칸으로 놓는 게 더 문제가 어렵겠지. 그치? 왜?
순수 세상에 관련된 관점은 위에 있는 내용을 관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는 벌서스 관계야. 이것과는 떨어져서니까 이것과는 아까 A 관점으로 얘기했었던 뭐에 기저하고 있다? 그냥 문화적인 관점에 기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인간과 관습과 경험이 이게 뭐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앞에 얘기했었던 그 A 관점. 뭐였죠? 이것도 some scientist가 얘기야. 그치? 요거 historical activity. 인간이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치? 그 시대의 관점으로서 그 상황을 봐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는 떨어져서 무관하게. 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일 수밖에 없어? 이게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두 개의 관점을 이분법으로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24번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 그게 언젠가? Questionable practice of setting a specific responsibility at the specific age.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책임감을 설정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어떤 관행들. 책임감을 결정하는 거, based on 뭐, 이 나이에 따라서 책임을 설정하는 거, 이거 적절한 것인가? 그런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거래. 그치? 얘는 촉법소년이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14세면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요즘, 야, 그 픽시 자전거 나 처음 봤거든, 영상? 그거 법 발의된 거 아세요? 픽시 자전거로 그 애 죽었잖아. 우리나라는 죽어야 움직여. 처음부터 문제된다고 한참 떠들어댈 땐 조용하더니만 그 결국 중학생이 죽어가지고 그것도 법안 발의했잖아. 픽시 자전거를 구매해서 타게 한 부모까지도 처벌을 받는다. 그 법안 발의가 됐나? 됐다고 한 건가? 얼마 전에 뉴스 본 것 같은데. 야, 그 타는 거 보니까 또 신기하게 타대. 픽시 자전거는 그냥 경륜 자전거잖아. 브레이크가 없이. 그 브레이크 무게까지 줄이겠다고 가볍게 만든 건데. 이렇게 타고 다니네? 그것도 도로 한복판을? 뒷바퀴만 이렇게 쫙쫙 해서 막 타고 다니던데. 스키처럼. 정신적 발달은 사회적 상황으로 이루어지긴 해. 근데 특정 연령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임이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심이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나이에 따른 처벌을 보통 부여하는 게 보통 초범이다 아니다. 그치? 처음 한 거다. 처음 한 거 친구는 악질이 이게 심하면 모르겠어. 진짜 이게 법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막 중부난방으로 막 적용되면 안 되는데, 그지? 뭐 이거는 정당방위다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 아파트에 범인이 들어와서 뭘 훔치러 왔는데, 뭐지? 빨래 건조대? 여자가 그걸 발견하고 여자를 덮치려던 그 범인을 빨래 건조대로 이렇게 찔렀나? 그 창을 찔러서 죽었어, 범인이. 그래서 이게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도둑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당신이 가까이 오면 찌를 건데 오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야 돼? 정당방위로?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똑같은 나이더라도 이 나이의 상황이 어떤 이런 것까지 다 부여해야 되니 거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발달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왠지 수동태도 될 것 같은데 자동사라서 안 되죠. 이 개인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신적 발달이. 점차적으로 mastering,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뜻이죠. 코즈는. 그리고 신호,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 consist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mastering 있죠. mastering. 이 동명사 앞에 주어가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그 개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이나 신호 같은 것들을 다 mastering, 습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들 스스로. 그지? 그럼 지가 촉법소년인 걸 알면서 일부러 막 14살인 친구들이 막 범죄 저지르는 친구 있잖아. 저 촉법이라 괜찮아요. 막 이러는 애들. 그럼 얘네들은 이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세게 때려야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법 수업이 아니죠? 선생님 괜히 또 부들부들하고 있어. 그지? 그들은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이 신호나 규범 같은 것들.
앞에 있는 것들. 앞 내용이죠. 앞에 내용. 목적어 빠져 있고요. 오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뭘 가진?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 typically adults. 그치?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이런 유능한 개인들. 이런 개인들의 어떤 지지와 함께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오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사회적 규범과 신호 같은 것들을 개인이 잘 마스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문장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대수는 올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법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러면 앞서와 같은 경우, 즉 어른의 도움이 좀 필요해야 되는 그 법의 규범 같은 것들을 다 마스터하기 위해서 지지와 함께 그런 경우에서 정신적 발달이라는 건 또 컨셉트 오브 두 번째 쓰고 있네. 그치? 뭘 포함하고 있어? 외부화시키는 거, 내면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뭐? 사회적 패턴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and 다음에 동사 모양 물어보는 거니까 consist와 병렬 구조야, internalizing과 병렬 구조야, externalizing, internalizing. 아까도 얘기했지. 마스터링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려면 그 사회적 패턴이라는 걸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면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화시킨다는 게 앞에서 얘기한 마스터링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양식, 그 법과 규범과 신호 같은 것들을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점차적으로 become responsible actor. 그래서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누구들 사이에서 책임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같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덴마크에서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이 형사 책임의 시대, 나이가 15살입니다. 오. 형사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입건돼서 소년원이 아닌, 우리는 소년원이라는 개념도 없애야 돼. 그치? 15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수니까, means, 뭘 의미하냐, that we then say, 우리가 that이라고 말해. 사람들이 have developed sufficient deficient mental maturity. 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충분하다, 부족하다는 걸 의미해. 자, 형사 책임의 나이가 15살이라는 건 15살의 나이도 결국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한 정신적 성숙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형사 책임을 묻는 거겠지. 그치? 뭐에 대해서?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t this point. 이 15살이라는 지점에 그들의 행동, 15살짜리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기에 충분한 정신적 성숙도를 사람들이 발달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다음. 그리고 and at the age of 18, 18이라는 나이는 사람들이 받게 되지. 사람들이 받아. 뭘 받아? 권리를 받아. 뭐 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 받게 되며 두 번째 R, 병렬이 되겠죠.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어디에?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 속에 18살에 투표할 권리가 생긴다는 건 그로 인해 뭐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do not know, 필자인 나는 몰라요. 인지 아닌지. 이러한 나이의 영역이라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필자의 주장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직 정신적 성숙도가 이러한 상황이 필요한데 사회적 규범이나 신호들을 다 이해하고도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책임감 있는 인식도 필요해. 예를 들어 덴마크는 15살이면 그 정도가 되거든. 그리고 18이면 투표권도 있어서 민주적 참여자가 돼.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필자의 주장은 이거죠. 그렇죠?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게 맞나? 그거죠. 최적화돼 있나? 하지만 it is clear, 또렷해, 명백해. 뭐? 정신적 발달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야. At different rate of different individuals. 그렇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 15살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순수한 15살도 있지 않나? 라는 거. 그지? 이런 어떤 다양한 개인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속도로 그 정신적 성숙도가 발생하는 것도 명백해.
and 그리고 depends. 얘도 대표적인 자동사죠. 수동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뭐에 의존해? 정신적 발달은 뭐에 의존하는 거야? takes place랑 병렬 구조죠. 뭐에 의존한다? 특히나 on the social and the family environment they have been given. 그들이 여태까지 받아왔었던 사회적, 가족의 이런 환경 같은 것들에 따라서 크게 의존되기도 하죠. 그죠? 따라서 마무리. having formal limit. 자, 그러니까 공식적 제한, 뭐에 대한 for responsibility from specific age, 특정 나이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안 끝났네. 그 나이 어떤 나이? 적용되는 나이. 그러면 여기 specific age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때문에 responsibility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 때문에 limit가 선행사도 될 수가 있겠네. 그치? 주격관계대명사 특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저렇게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확장되면 꼭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해석해 보시고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지 판단해서 개와 수일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적용되는 어디에?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나이야? 나이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책임감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limit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개 수일치는 복수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제한, 공식적 제한을 갖는다는 것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의문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어느 정도 의구심 있는 관행입니다. 동명사 주어를 썼으니까 단수가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이 빈칸으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모칸 친 부분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 전 문장에서. 그치? 15이 꼭 모든 15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야. 왜? 서로마다 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니까. 하지만 질문은 물론 인지 아닌지입니다. 뭐?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조금 다르게 이것이 행해질지 말지인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쟤는 순수해 보이는 15이니까 좀 그걸 뭐라고 하죠? 좀 깎아주고 쟤는 좀 악질인 것 같으니까 쟤는 좀 세게 또 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까지 해서 오늘 24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쌤이 좀 지문 난도를 봐서 좀 양 조절을 할 테니까 그때 그렇게 준비해 오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